장내 미생물도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따라서 조금씩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입맛이 내 입맛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를 안 먹으면 장내 유익균은 다 죽을까? 동물성 위주 식단을 하면서도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식이섬유 소화가 잘 안 돼서 동물성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었었죠. 처음에는 계속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내 몸에 조금씩 적용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 동물성 식단으로 변경한 후에 조금씩 변화된 느낌을 올린 쇼츠 영상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수백 종의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모든 미생물이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주로 이용하는 미생물도 있고 단백질이나 지방 대사에 더 잘 적응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이 바뀌면 장내 미생물이 모두 사라지거나 장 환경이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먹이 환경에 맞춰서 이 미생물 군집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적응 과정에서 배변의 양상이나 복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묽은 볼 때도 있었고 전해질 부족 증상과 좀 비슷한 몸이 저린 느낌도 간혹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이섬유를 잘 발효하는 일부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부티르산과 같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세지방산은 대장 상피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를 거의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가 줄어들면 부티르산과 같은 대표적인 단세지방산 생성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식이섬유가 없어도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이 이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동물성 식단을 통해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케톤체가 있는데 이 연료는 구조와 기능 면에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이 부티르산과 좀 비슷해서 대장 상피세포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건 장내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식단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재편성되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은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먹이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미생물들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박테로이데스에 속하는 일부 균들은 복합 탄수화물에서 얻은 다당류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장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동물성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지방 소화를 돕기 위해서 담즙산 분비가 증가를 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고 견디는 균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이런 미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동물성 위주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장내에 있는 특정 균 하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맞게 적합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장내 미생물 생태계도 함께 적응을 하면서 변화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식이섬유는 많은 사람에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일부 식이섬유가 오히려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아주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이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에 들어있는 그 일부 항영양소까지 더해지면 사람에 따라서 소화 불편감이나 기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은 뒤에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복통 또는 속을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다 식이섬유 자체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류나 생선, 계란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자연식품은 대부분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에 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대장까지 내려가는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를 먹지 않으면 일부 미생물이 장 점막을 구성하는 당단백질이라는 뮤신을 먹이로 이용을 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장벽이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지만 내 몸이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채워주면 전체적인 소화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장 점막도 제때 재생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나의 소화 기능이죠. 위산 분비가 부족하거나 췌장 효소 또는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다면 단백질과 지방 역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유독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고기 자체의 문제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나 담즙 분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또는 고기와 함께 정제 탄수화물이나 식물성 가공기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소화 부담이 커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정 음식 하나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현재 내 소화 기능의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 구성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식단이 달라지면 우리 몸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장내 미생물도 새로운 먹이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생태계를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위주의 식단에서 갑자기 동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동물성 위주의 식단에서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늘리는 것은 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단을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 식재료나 음식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천천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식재료나 음식을 추가하거나 빼면서 식후 몸의 반응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배변 상태, 식후 불편감이나 속이 편안한 정도를 함께 기록하다 보면 내 몸이 어떤 식사에 잘 적응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죠. 사실 장 건강은 식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 몸에 맞는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감정을 조율하는 것,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야만 장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됐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속이 편안하고 예전처럼 복부 팽만감이나 속 불편함 등과 같은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제 장이 지금의 식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도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따라서 조금씩 적응을 합니다. 건강한 식사 루틴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꾸준히 관찰을 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식이섬유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잘 맞는 분들에게는 장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완벽한 식단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식사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식단에 따라 바뀌는 장내 미생물 환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로잡고 다시 공부를 할게요.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